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또다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방어적 훈련인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을 시작한 가운데 북한이 여러 방식으로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양상인데 미한 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잇따른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에 북한이 반발하며 또다시 도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한 북핵 수석 대표는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14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발사와 관련해 전화 협의를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이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만큼 미한 동맹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어떤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13일 성명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다며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발사가 미국 개인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미사일 발사와 최근 순항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4일 오전 7시 41분쯤부터 10분간 북한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SRBM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황해남도 장현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없던 곳으로 미사일은 약 62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올해 5번째 탄도미사일 도발로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은 확고한 연합 방위태세 아래 연합연습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추적 감시할 것이라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14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2발을 발사한 시간을 전후로 미국의 최첨단 정찰 자산들이 잇따라 한반도 상공을 정찰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 항공기 추적 서비스 에어크래프트 스팟 등에 따르면 미국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14일 오전 7시에서 8시경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해 한반도 동해상에 출격했으며 비슷한 시간에 북한은 황해남도 장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미국 공군의 RC-135U 컴뱃센트 정찰기도 한반도 서해 상공에서 장시간 비행하면서 감시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브라볼과 컴뱃센트는 적의 레이더 전파를 수집해 적의 방공망을 분석하고 미사일 기지에서 발산하는 전자파를 통해 미사일 발사 징후 등을 포착할 수 있는 미국 공군의 최첨단 정찰 자산입니다. 북한이 SLCM, 즉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이라는 새로운 무기 체계를 운용하는 것은 무기를 다종화하고 미한일 방위를 더욱 어렵게 하려는 것이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며 미국에 대한 핵 보복 능력을 갖추는 데도 기술적인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13일 BOA에 북한이 처음으로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을 쏜 것은 미국과 동맹들에 대한 위협을 높이는 우려되는 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순항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보다 저고도로 비행하며 정확도가 높아 요격이 쉽지 않다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위협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Cruise missiles are more accurate than ballistic missiles and are harder to detect because they fly closer to the earth and are maneuverable. And also they could potentially be launched from very close to South Korea shores. So it is yet another addition to the North Korean threat to the U.S. and its allies. So it's a worrisome development.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발사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미사일이 수직이 아닌 사선으로 비행하고 있어 수직 발사관이 아닌 어뢰 발사관에서 발사했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지난해 5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파리사 영웅함을 활용해 별다른 개조 없이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이 같은 2,000톤급의 영웅함으로는 의미 있는 공격을 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If you've seen a U.S. missile submarine, they have a bank of 24 in the Ohio class submarine. They have 24 tubes for ballistic missile launches, which are vertical, and so they go the length of the submarine. That's not what North Korea does. North Korea's submarines aren't big enough to do that. So the submarine's diameter is just not large enough for them to put a meaningful ballistic missile on it.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잠수함 역량이 초보적이라면서 미국에 대한 핵 보복 능력,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을 갖추는 데에는 기술적 한계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Korea with very long roads until they have nuclear submarines or other technologies that are silent enough not to be tracked by U.S. submarine hunter technologies, so that they can disappear into the deep oceans, into the Pacific Ocean, and just have something like a second strike capability, like the U.S. does with its submarine triad. Until they reach that level of technology, it will take a long time, I guess.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북한의 역량이 계속 고도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서 미한 동맹도 이에 맞춰 방위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며 이번 발사에 대한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is trying to create dilemmas for the alliance, and by having multiple variable capabilities and weapon systems, it makes defense that much more difficult. But of course, none of these are really new capabilities. They exist around the world, and so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continues to develop concepts and capabilities and technology to defend against these capabilities. And so it's important that when we see them, that we gather intelligence.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역임했던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북한의 순항미사일 개발 진전이 유엔 안보리의 조치를 필요로 한다며 신규 결의에 순항미사일을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의 주요 민간 연구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미한 동맹 강화 방안으로 한국을 주요 7개국에 포함시켜 G8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직 주한 미국 대사들은 타당한 주장이라고 환영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진 한국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앤서니 김 연구원이 지난 10일 10년간 변함없는 미한 동맹 한 단계 도약할 때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에게 G7에 한국을 초청해 G8로 확장하는 명분을 쌓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G7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이자 미국의 긴밀한 조약 동맹국이라며 세계 최고 자유민주주의를 국가를 이끄는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은 G7에 자리 잡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대사는 13일 70주년이 된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이 공식 참여하는 G8 체제 구축 제안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관련 사안에 대한 VOA의 질문에 한국은 혁신 국가이자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 중 하나이며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유국으로 전환한 국가로 문화 강국이자 국제적인 선의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캐슬린 스티븐 전 대사도 이날 VOA에 현재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G8에 한국을 포함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국제기구에 합류하고 주요 20개국 G20에서도 지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같은 생각을 가진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한국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하면 국제경제와 민주주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here's a possibility that the ROK might be invited as to the next G7 summit. Again, I think if you look at the role that the ROK has played in the G20 over the last decade or so, it's a good example, I think, of the kind of leadership that it can play.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도 한국을 G7 추가 회원국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은 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와 안보 문제에서 강력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제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한국은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관여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In particular, continuing to increase South Korea's role within the G20 framework, it's the kind of step-by-step engagement with the Quad, and of course developing the trilateral U.S., Japan, South Korea dialogue, which is, I think, another important way to deal with the increasing challenges from China.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 대리는 일본이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 12 경제 대국이자 무역 선도국이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의 핵심 가치를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실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같은 한국을 G7 공식 회원국에 포함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즈비그니에프 라우 폴란드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군사 도발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박진 장관은 1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라우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상황 등 주요 영내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지난해 6월 양국 정상회담 이후 지속되고 있는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라우 장관을 만나 한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단념하고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설득과 압박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라우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와 국경 봉쇄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폴란드는 한국 정부를 지지하며 한반도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 지원 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세프는 최근 발표한 2022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 715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면서 이것은 전년도 540만 달러에 비해 32%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북한의 국경 폐쇄로 인한 약 1,900만 달러 상당의 지원 보류 물품 중 7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이 통관 절차를 기다리고 있어 올해 대북 물자 반입액도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에 따른 국경 봉쇄에도 불구하고 연중 내내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2020년, 2021년과 비교해 북한에 반입하는 물품액을 높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